두 자매는 복수를 위해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했으나 이상하게도 온 국민이 애도하며 용서했다. 한 쌍의 자매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한 뒤 현장을 조작해 경찰을 속이려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범행 이유를 설명했을 때 많은 대중이 공감하게 되는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일부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두 자매를 용서하자고 호소하며 시위를 자발적으로 조직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이 두 자매는 자신의 가족을 살해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리고 대중은 왜 그들에게 용서를 베풀려고 했을까요? 오늘의 영상에서 이 충격적인 사건과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실제 범죄 사건을 2D 스타일로 각색한 작품입니다. 이 사건은 일본 홋카이도 경찰이 23세 여성 사토코 아야코로부터 사건 신고 전화를 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어머니인 사토코 카즈미와 할머니인 사토코 스미오가 자택에서 살해당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은 두 피해자의 시신에서 깊은 자상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들의 몸 위에는 담요가 덮여 있었고 주변에는 핏자국이 널려 있었습니다. 초기 경찰은 이 사건이 흔히 일본에서 발생하는 강도 살인 사건일 가능성이 크다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여러 이상한 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집안 서랍들이 열려 있었지만 그 상태가 일반적인 강도 사건의 흔적과는 달랐습니다. 서랍들은 마구 뒤져진 흔적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흔적을 남기려 한 것처럼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실제 강도였다면 모든 서랍을 닥치는 대로 열어 제치고 내용을 훑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무작위성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의 옷장이나 수납 공간에서도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일부 서랍은 중간 부분만 뒤져져 있었고 다른 서랍은 위쪽만 열려 있었으며 아래쪽은 거의 손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 점은 경찰로 하여금 범인이 집안 물건의 위치를 정확히 알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둑의 행동과는 다르며 이 사건이 집안을 잘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졌을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또한 두 피해자의 시신을 조사하던 경찰은 범행 방식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습니다. 할머니인 사토코 스미오는 깊고 치명적인 여러 자상을 입었으며 일부 상처는 뼈까지 도달할 정도였습니다. 반면 어머니인 사토코 카즈미는 목 부위에 단 한 번의 자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상처의 차이는 범인의 강렬한 분노를 나타내는 동시에 범행 후에도 피해자를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시사했습니다. 사건이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아야코의 여동생 사토코 토모코는 사건 당일 밤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범인이 집을 샅샅이 뒤지고 사람을 살해하는 과정에서 큰 소음이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 점은 모두가 의심을 품게 했으며 토모코가 사건이 발생한 집에서 아무것도 듣지 못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더욱이 경찰을 의아하게 만든 것은 두 자매가 모두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강도 사건이라면 범인이 토모코의 방을 그냥 지나쳤을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보통 강도는 집안의 모든 방에서 귀중품을 찾기 위해 수색을 벌이는데 놀랍게도 토모코와 아야코의 방은 거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이 사건이 가정 내에서 아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진 범죄라는 것을 강하게 암시했습니다. 결국 경찰의 압박 수사 끝에 두 자매는 자신들의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범행 동기는 누구나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왜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을 그렇게 잔혹하게 해쳤는지 의문을 제기하게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토모코와 아야코의 가족은 홋카이도 남포로 지역의 상류층 가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의 집에서는 종종 사회적으로 저명한 인사들을 초대하는 성대한 파티가 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유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화합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가족 내 불화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아야코의 할머니 사토코 스미오의 존재였습니다. 스미오 할머니는 가족 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로 매우 엄격한 원칙과 삶의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딸에 대한 강한 통제력을 발휘하며 가족 내 중요한 결정을 좌우하곤 했습니다.
스미오는 사위에 대해 극도로 경멸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그가 딸과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사위가 집에 나타날 때마다 그녀는 노골적인 무시와 비하를 일삼았고 이로 인해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늘 긴장 상태에 놓였습니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킨 것은 스미오가 단순히 사위를 비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딸에게 지속적으로 압박을 가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에게 자신이 정한 기준에 맞춰 살아가도록 강요했으며 때로는 협박까지 동원했습니다. 가족 재산을 통제하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을 경우 상속에서 제외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이러한 강압적인 태도는 가족 간의 갈등을 더욱 심화시켰고 결국 카즈미는 남편과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카즈미는 큰딸 아야코와 막내딸 토모코를 데리고 할머니의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토모코의 상황은 그녀가 기대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혼 전 카즈미의 전 남편은 토모코를 데려가 안정된 삶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이혼 이후 그는 갑자기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토모코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와중에 아버지의 약속 불이행으로 인해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토모코는 어머니 카즈미와 할머니 스미오의 눈에는 짐으로 여겨졌습니다. 토모코는 오랜 기간 동안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스미오는 종종 가족들 앞에서 토모코를 모욕하고 비난했습니다. 정신적 학대 외에도 토모코는 끔찍한 신체적 처벌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중 가장 끔찍했던 처벌 중 하나는 눈이 많이 내리는 겨울철에 옷을 벗긴 채로 서 있도록 강요당한 일이었습니다. 그 순간 스미오는 고압 호스를 사용해 차가운 물을 토모코의 몸에 뿌렸으며 이로 인해 그녀의 피부는 심각한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토모코가 겪은 고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소한 실수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처벌을 받으며 어둡고 차가운 지하실에 감금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집안의 반려견 산책 시간을 깜빡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한편 어머니 카즈미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할머니 스미오의 이러한 학대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스미오의 영향 아래에서 카즈미는 딸의 고통을 외면하며 아무런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카즈미가 직접적으로 학대에 가담한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무관심은 토모코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겼습니다. 게다가 집안일을 하던 중 토모코는 할머니에게 일부러 밀쳐 넘어지는 일까지 겪게 되었습니다. 토모코는 이동 중 할머니가 갑자기 다리를 잡아당기는 바람에 머리가 바닥에 세게 부딪혀 즉시 의식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는 전혀 걱정하지 않는 태도로 토모코의 상태를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녀는 토모코를 바닥에 쓰러진 채로 방치하고 말았습니다. 다행히도 언니 아야코가 우연히 그곳을 지나가다가 기절한 동생을 발견했습니다. 놀란 아야코는 즉시 구급차를 불러 토모코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의사들이 토모코를 치료하는 동안 그들은 그녀의 몸에 크고 작은 상처들이 가득하다는 것을 바로 알아차렸습니다. 멍 자국부터 날카로운 물건에 찔린 듯한 상처까지 다양했으며 이는 즉각 의심을 불러일으켰고 의사들은 아동보호센터에 연락했습니다. 아동보호센터는 토모코의 상태를 조사한 후 그녀가 학대의 징후를 보이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토모코를 일시적으로 보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순간 토모코는 이제 할머니와 어머니의 폭력적인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에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곧 자신이 겪은 고통스러운 삶이 끝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동보호센터가 철저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할머니와 어머니의 설명과 금전적 뇌물에 설득당해 토모코를 다시 그 집으로 돌려보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토모코는 더 심각한 폭력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한 번 할머니 스미오의 분노를 자극했던 일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그녀는 개 산책을 잊었다는 이유로 할머니에게 심하게 혼났습니다. 스미오는 목재 막대를 사용해 토모코의 다리를 때렸고 이로 인해 그녀의 다리뼈가 부러졌습니다. 토모코는 여러 차례 이 가족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매번 실패했고 돌아올 때마다 더 심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오랜 시간 동안의 폭력과 학대는 그녀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절망과 증오를 키웠습니다. 결국 토모코는 언니 아야코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족 중에서 아야코는 유일하게 할머니의 학대에 맞서며 항상 토모코를 보호하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아야코는 할머니에게 심한 꾸중과 매질을 당해야 했습니다. 할머니의 아야코에 대한 증오는 그녀가 불의에 맞선다는 이유로 점점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고통스러운 경험은 아야코의 마음속에 분노의 불씨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불공정에 대한 분노뿐만 아니라 동생이 겪는 고통을 보며 더욱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토모코가 할머니와 어머니를 해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아야코는 주저하지 않고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후 토모코는 어머니와 할머니에게 진정제를 몰래 먹여 그들이 반항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완전히 의식을 잃자 토모코와 아야코는 망설임 없이 그들을 살해했습니다. 범행을 숨기기 위해 두 자매는 강도 살인 사건처럼 보이도록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아야코는 경찰에 전화를 걸어 마치 범죄를 막 발견한 충격받은 딸처럼 행동했습니다. 한편 토모코는 여전히 자고 있던 척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인 양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이 이 사건을 단순 강도 살인으로 믿도록 완벽한 연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도 자신이 범인이고 이 모든 행동이 단지 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연극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국 철저한 조사와 충분한 증거 수집 후 토모코와 아야코 두 자매는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족 내에서 벌어진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로 경찰들마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학대와 폭력을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행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경찰은 두 자매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법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타인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동기나 상황이든 간에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그러나 대중이 주목하고 공감한 것은 토모코가 살아온 고통스러운 세월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로부터 끔찍한 학대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폭력과 냉대가 만연한 가정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드러나자마자 일본 전역에서 대중의 분노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언론을 통해 사람들은 두 자매의 비참한 상황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들에 대한 동정심과 함께 학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천 명이 아야코와 토모코의 가명을 요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했으며 한마을에서만 1만 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두 자매가 어머니와 할머니를 살해했지만 그들 또한 자신들의 가정에서 희생자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자매는 오랜 시간 동안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견뎌왔으며 그들의 행동은 견딜 수 없는 고통에 대한 극단적인 반응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법의 관용과 사회적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2016년 4월, 삿포로 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토모코는 소년원에 수감되어 교화와 재교육을 받도록 선고받았습니다. 아야코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지만 5년간의 집행유예가 부여되어 즉시 수감되지 않고 관리 감독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적으로 사건은 종결되었지만 이 판결은 가정폭력 사건의 처리 방식과 관련해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건에서 형량이 과연 공정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깁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손상과 인격적 모욕을 견디게 만들며 삶에 대한 희망조차 잃게 만듭니다. 토모코는 단순히 구타당한 것뿐만 아니라 존엄성을 박탈당하고 학대를 견디는 과정에서 삶의 의지를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속된 학대의 영향으로 그녀는 우울증과 절망과 같은 극단적인 심리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단순히 가볍게 여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오랜 시간 동안 견딜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결과로 과거에는 단순히 잔혹함의 피해자였던 사람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토모코는 심리적, 감정적으로 극도의 절망과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받은 정신적, 신체적 학대에서 벗어날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느낀 그녀는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행동에 나선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비록 사람을 살해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녀가 절망의 끝에서 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토모코의 행동 이유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해도 이를 완전히 지지할 수 없는 이유도 있습니다. 모든 가정폭력 피해자가 복수의 목적으로 사람을 해친다면 이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범죄가 폭력 피해자의 경우 용인된다고 한다면 사회는 복수와 폭력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을 초래하고 더 많은 비극적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 불안정성을 가중시킬 것입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보다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찰이나 사회단체, 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셔서 최신 사건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